도파민이 분비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막 감정이 동요되고 충동적이 되고요. 중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파민은 두 얼굴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뭐 막장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막 뒷목 붙잡고 쓰러지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혈압이 높을 때 이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요즘 여러분의 기분은 누가 결정하고 있나요? 당신인가요? 아니면 호르몬인가요? 우리는 매일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그 감정들 뒤에는 늘 호르몬이라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 예수가들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 책 뭉크시 도파민 과잉입니다를 통해 호르몬과 예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요, 어떤 때는 그 그림이 굉장히 행복하게 보일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우울하게 보입니다. 같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 자체가 저한테 주는 여러 가지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평생 우리 몸의 호르몬이 한 숟갈 정도? 그 정도뿐이 안 나오고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호르몬을 쉽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런 예술 작품과 호르몬을 갖다가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책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을 대개는 이제 4개의 그 감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희, 노, 애, 락. 인간의 어떻게 보면 큰 감정의 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감정과 관련된 호르몬, 그리고 이제 그림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의 관으로 가상의 미술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개의 감정 중에서요, 분노의 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파민은 재밌게도 신경전달 물질이면서도 호르몬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은 운동신경과 관련된 신경과 신경을 연결시키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호르몬의 역할을 또 도파민이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나쁜 호르몬은 없다. 호르몬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게 문제지 호르몬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파민이 분비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막 감정이 동요되고 충동적이 되고요. 중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보면 이제 피오르드 해안에 석양이 지는 걸 보고 뭉크가 이제 알 수 없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에 감정이 이제 솟구치면서 절규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거든요. 근데 저는 바로 그 순간에 도파민 호르몬이 아주 과격하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파민이 너무 많이 이제 분비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조현병이라든지 어떤 충동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파민의 어떤 과잉 분비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뭉크의 절규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책의 제목도 뭉크시 도파민 과잉입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명화 속에 숨겨져 있는 호르몬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둔 사기꾼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보면 그 순진한 청년이 오롯이 그냥 카드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 물병을 가지고 온 여성하고 또 이제 뒤에 그 에이스 카드를 갖다가 숨긴 사기꾼이 또 이렇게 눈빛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빠져들고 거기에 이제 몰두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도박과 관련된 그 상태도 이 호르몬이 중독적인 증상을, 도파민이 중독적인 증상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이 도파민 호르몬과 관련된 그림으로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을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고흐는 이 노란색에 집착을 해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온통 노란색이거든요.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이라든지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든 사기꾼 그림을 보면 저는 이 그림에서 굉장히 도파민이 과잉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도파민 디톡스는 좀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도파민 디톡스라고 하면 마치 도파민이 나쁜 거야, 도파민이 독소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파민 디톡스란 말보다는 저는 도파민 밸런스란 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도파민은 도파민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 수용체가 있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너무 과잉으로 분비되면 수용체는 줄어들고요. 도파민이 부족하다면 수용체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도파민 밸런스는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밸런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처방전을 말씀드리면요. 이 운동과 그다음에 식사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의 이 네 가지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하고 만성 스트레스를 갖다가 나누게 되면 분노하는 감정은 아무래도 아드레날린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더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잔잔한 일상의 스트레스라든지 만성 스트레스 이럴 때는 사실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티졸이 올라가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매운 것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로 마스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정 부분 매운 음식을 먹으면 문제가 됐던 코티졸이 해소되는 것은 사실인데 단 문제는 이런 매운 음식으로 계속 코티졸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매운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코티졸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스트레스를 대항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코티졸이 나오고 혈당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맞서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코티졸이 있어야지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코티졸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근데 만일에 이제 코티졸이 정말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몸에 에너지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코티졸이 너무 없으면 혈당도 떨어져서 저혈당도 올 수 있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왜 자다 일어나도 계속 만성 피로증후군 같은 거 느끼는 사람들 코티졸이 없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코티졸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코티졸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활동도 하기 힘들고 피곤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레닌이라는 호르몬은요. 혈압을 올립니다. 레닌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올라가면 이 레닌 호르몬이 이제 혈압을 올리게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혈압이 높은 게 그냥 뭐 혈압이 원래 높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레닌이나 알도스테론 이런 호르몬 때문에 사실 혈압이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호르몬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뭐 막장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막 뒷목 붙잡고 쓰러지는 경우라든지 교통사고 나서 접촉사고 나면 일단 목부터 잡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이 분노의 감정이 느껴질 때는 레닌이나 알도스테론 같이 직접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레닌이 이제 높아지면 그게 이제 안지오텐신 호르몬이 올라가고요. 안지오텐신 호르몬이 올라가면 알도스테론 호르몬이 올라가서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수분이나 이런 것들은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 근데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고혈압이 되고, 뭐 머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더 심하면 이제 여러 가지 뇌혈관, 심장혈관에 사고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이제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는데요. 고혈압에 있어서는 약물요법도 중요하지만 비약물요법이 중요하거든요. 짠 음식 안 먹고 그다음에 이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좀 가라앉히면 혈압이 좋아집니다. 푸르빌의 일몰이라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가라앉은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사소한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감정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호르몬은 지금 균형을 잘 이루고 있나요? 분노는 때로 폭풍처럼 몰아치지만 그 안에는 나를 지키려는 신호도 숨어 있거든요. 이 감정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분노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감정의 얼굴을 들여다보러 가겠습니다. 호르몬을 위한 여정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안녕히 계십시오.